멘탈의 연금술 중 중간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있겠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도 당신을 찾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는 한 고객으로부터 이 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결론을 간단했다. 폭도들이 거리를 누비고 주택가를 약탈할 것이었다. 국가의 법 질서, 체계가 무너지고 식료품 구하기가 불가능해질 터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몰락에 관한 예언서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들춰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책들이 공포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사로잡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공포를 앞세운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포에 대비하는데 나만 혼자 천하태평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아득해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공포가 창궐할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메가폰을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희망 따위를 믿다니. 우리도 나처럼 실패할 거야. 아무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조언한다. 타인의 계획에 대한 반응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계획을 비웃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혹여나 그 사람이 자신을 못 이룬 성공을 거둘까 두려워서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진짜 맞는 말 같네요. 성공 못한 사람은 안 된다, 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공한 사람은 잘 될 거야, 해봐라,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성공한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신을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날 때 즉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목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의 소유자에게 문제란 없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을 뿐이다. 목표는 크고 담대해야 된다. 목표가 클수록 문제는 더 작아지게 보인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상대성의 법칙. 개개인의 목표, 성공, 가치 등에 따라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반전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긍정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좋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도 커진다. 추구하는 목표의 본질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대범하게 넘겨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라. 목표가 있어야 행복가 돼요. 최진철 교수님이 쓰신 행복이란 책에서 목표가 있어야 행복하다.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우리는 언제 좌절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좌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운동, 청소, 산책, 독서 등 사소한 것부터 해봐라.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위축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고 또 라디오 방송 스푼도 시작하고 또 날마다 같은 시간에 팀으로 자전거도 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날마다 즐거운 만남을 갖고 3명 이상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방을 갖는 것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작은 성과들이 쌓이면 우리가 늘 원하는 것, 즉 용기가 생긴다. 나연 천사님이 장미 한 송이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푼도 하지만 스푼에서 행복한 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키키스타에서 또 날마다 생방송을 해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관찰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의 가벼운 일들이 목록의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맞아요. 날마다 제가 탱커화를 적는데 10가지 해야 할 일을 적어요. 근데 그 일을 다 기록했을 때 매일 그렇게 기록하면 습관이 돼서 성공에 이른다는 진리가 있죠. 평정심이 최고의 능력이다. 평정심.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의지력과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평정심이다. 똑같은 좌절,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고통을 겪는데 남다른 능력, 재능,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극복해낸 것이 아니라 침착한 평정심이 있어서 그것에 휩싸이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 대부분의 성공은 어제까지 실패라고 불렸던 것들이다. 어제까지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서 취급받았던 것들이다. 평범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책임인 것이라고 하게 됐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한다는 거. 그래서 매일 이렇게 행복해질 것 같아요. 충분히 시도하라. 당신의 성공은 운에 맡길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다. 한 가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이다. 최대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 시도 횟수도 많아지고 평균의 법칙이 된다. 평균의 법칙이 적용될 때 확률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려면 무조건 많이 시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이 책을 읽고 그 밖에 모든 것은 아마추어적인 도박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한 업계에서 성공한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거둔 성공이 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정상 도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다. 맞아요. 당신은 행운에 당첨된 벼락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아 마땅한 부자가 될 것인가? 우리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싶죠. 일관성 있는 삶을 선택하라. 일관성 있는 삶. 성공이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기쁨을 지속시킬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해피엔딩은 일관성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늘 기복이 심하고 위태롭다. 언제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떠올려보자. 그 삶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라. 긍정의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스스로를 환대하라. 세계적인 비즈니스 코치 지그 지글러는 자신의 책상 위쪽 벽에 비행기표를 한 장 붙여놓았다. 그는 그 비행기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그 지글러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체증으로 길 한복판에 갇혔다. 그는 매우 예민해졌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저절해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너무 늦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후였다. 놓치고 나자 초조와 분노, 망연자실함이 왠지 천천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분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공항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 맛집이 많네. 그는 느긋하게 점심을 먹었다. 맛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즐기는 식사가 대체 얼마만이었는지 몰랐다.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면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사랑하는 가족이 떠올랐다. 휴대폰으로 가족 한 명과 통화를 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미소를 지며 인사를 나눴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집으로 가서 따뜻한 목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즐거웠다. 그런데 TV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가 놓친 비행기가 막 추락했다는 다급한 속보였다. 살아남은 승객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글지글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자.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죠. 와, 진짜 거기 탑승하지 않은 한 사람만 살아남았네요. 이 사람은 강연이 끝날 때마다 인사를 한대요. 모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에게. 힘겨울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잠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좋은 영화를 보라.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는 여행을 계획해보라. 하루의 스케줄을 완전히 비워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는 그토록 노력한다는 것을. 이런 일을 하려고 그토록 성공하고자 애쓴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당신을 놀랍게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인도 여행에서 만났던 한 순례자가 이런 말을 했다. 먼저 자신을 접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 당신 자신을 환대하라. 테스트할 기회로 삼아라. 테스트할 기회.
나는 결심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는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삼겠다고. 고대 인도의 왕이 한 남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남자는 왕에게 판결을 거두어달라고 간청했다. 폐하께서 자비를 베풀어 제 생명을 구해주신다면 1년 안에 폐하의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왕이 흥미롭다고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하라. 하지만 만약 1년 안에 내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남자의 가족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요.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가당키나 해요? 남자가 대답했다. 1년은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요. 왕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신이 내린 판단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말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말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지. 그걸 누가 알겠소. 걱정이나 두려움도 용량만 잘 지키면 약이 된다. 인내심을 갖고 어떤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하면 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중하게 대할 필요도 없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대할 필요도 없다. 그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유를 헤아려 거기에 맞서 대접하면 충분하다. 노부부 이야기의 결말이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았던 그들은 식당의 VIP 고객에게 이름을 올렸다. 앞에 예화가 있는데 제가 안 읽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20분이 지나도 음식이 안 나왔나 봐요. 50분이 지나서야 음식이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메뉴가 나왔대요. 근데 노부부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1시간이나 더 걸린다고요? 잘 됐군요. 내 인내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테스트해볼 기회가 생겼네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 다시 만들어주기 바래요. 절대 빈정거리는 투가 아니었다. 노부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신선한 충격을 줬다. 대단하네요.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수없이 만나본 결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던, 하루 아침에 실직을 당했던,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입었던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실패한 사람의 상단에는 루틴이 없었다는 거죠.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성공의 실패를 갈랐다. 연금술사는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서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이 아니다. 계속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도 꾸준히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좋네요. 우리는 탱과를 하니까 루틴에 맞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 더 제 루틴을 점검해 봐야겠네요.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멘탈의 연금술사는 이렇게 말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강력한 답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가? 괜찮다.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즐겨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분명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만 확고하면 된다. 불길한 예감이 끊임없이 적중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대단한 말이네요. 네, 연금술사들의 지혜로운 조언 정리해놓은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려라. 그러면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시간을 할당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해결책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 좌절,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 용기, 희망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적당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올려와 되어준다. 모르는 것 투성이일 때는 아는 것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려있다. 무엇이든 되게끔 하라. 인생의 목표는 종착역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출발선에 있고 늘 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우리가 목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냥 원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 통렬하게 원해야 한다.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취미의 수준이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타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은 없다. 뛰어들어라.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당신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당신을 찾고 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도 삶도 커진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명심하라. 세상 대부분의 성공은 어제까지 실패라고 불렀던 것들이다. 어제까지 평범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것들이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때로는 성공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할 뿐이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 가운데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 지금 좌절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가?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 당신 자신을 환대하라.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라. 단단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실패했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너무 감사한 말들입니다. 오늘 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 읽었다는 거 너무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실천에 옮기는데 저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또 성공의 시나리오를 써서 매일 아침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우리가 글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